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 공인중개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뭐 부동산 관심 없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도 없을 거고요. 또 특히 공인중개사 관련해서는 남녀노소 이제 젊은 층들도 관심이 많고 중장년층들은 또 노후를 생각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가운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뭐 왜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남녀노소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력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험 자체가 네. 다른 자격자 시험보다는 좀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그래요? 뭐 쉽다고 달려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쉬운 편이고요. 네. 또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뭐 한 3, 4일 정도 교육만 받고도 개업을 할 수가 있거나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 되고 나서 매니저가 되려면 한 1년, 2년 지나야 되는데 우리는 1, 2차를 동시에 합격해도 개업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자격증은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그 정년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시를 합니다. 네. 네. 그렇네요. 아까 뭐 그래도 뭐 시험이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생소한 분야라는 걸 생각하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1년에 시험은 언제 몇 번 정도? 시험은 그 매주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고요. 아, 매년? 네, 매년. 네. 고정돼 있습니다. 1년에 그리고 한 번. 한 번 봅니다. 네. 그리고 1, 2차는 동시에 봅니다. 네. 1차에 그 부동산학 개론이나 민법증 총칙 두 과목을 보고요. 네. 2차는 이제 중개론과 중개 실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계 공법이 세 과목을 보는데 네. 하루에 다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차만 보고 1차 합격한 자는 그 해하고 그 다음에까지 유효합니다. 아, 네. 2년에 걸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시험은 지난 그 85년도 9월 22일 날 첫 시험을 봤는데요. 네. 첫 해에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네. 6만 명이 합격을 했고요. 2차 시험까지. 그렇게 해서 올해가 29회였습니다. 네. 올해 약 한 23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 1차에 28회 시험만 해도 19만 5,500명이 응시를 했고요. 네. 2차는 12만 5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매년 그 합격생이 2차 시험 합격생이 한 30% 정도가 합격하거든요. 응시자에. 네. 시험은 뭐 40점 이하만 받으면 과락입니다. 네. 과목당 40점이 넘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네.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네. 누구나 다 그 점수만 넘어가면 합격이 되는데 네. 올해는 너무 많이 응시했죠. 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장점은 정년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자격증을 받으면 일자리는 많은가요? 어떻게? 우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10만 4천 명 정도. 네.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런데 사실 합격생은 뭐 4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시험이 너무 그 취득이 쉬워서 그렇게 합격생들이 많으면 또 일자리가 그만큼 또 없는 거 아닐까요? 줄지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중개할 대상 물건은 파일 한정돼 있잖아요. 네. 중개사 수가 점점 늘어나면 수익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합격했다고 해서 모두가 취업하거나 모두가 이렇게 개업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전국에 한 10만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잘하는 분들은 뭐 돈을 벌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개업하고 또 폐업하는 분도 많고요.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최근같이 이렇게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땐 돈을 좀 벌고 또 규제하면 또 이제 이게 뭐라고 침체되면 또 수익이 줄고 네. 폐업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합격했다고 전부 취업되거나 전부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어느 분야나 그런 네. 건 비슷하겠죠, 상황은. 그래도 어쨌든 자격증은 또 노후 대비 차원에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7959번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된 청년입니다.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공인중개사 인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잘하면 어느 분야든 돈을 벌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분야가 금전적인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이게 현실적인 거죠? 네. 네. 응시자의 약 한 30%에서 40%가 40대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20대부터 네. 80대까지 있는데요. 중개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영업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중개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을 예를 든다면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가 보통 20억씩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채만 매각돼도 수수료가 양쪽으로 받기 때문에 꽤 됩니다. 네. 0.4에서 0.9%입니다. 수수료는. 그러나 이제 강북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물건 자체가 아파트든 단독이든 가격이 낮잖아요. 거래를 해도 수수료가 낮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수익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월급제기보다는 낫다니 그래요. 네, 네.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월급제기가 낫겠죠. 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또 사진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20, 30대 또 그리고 장년층에게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근데 요즘에는 이 모바일 중개업체도 많아졌잖아요. 네. 중개업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게 필수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 최근에 직방이나 다방처럼 이제 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높아요. 네. 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고 또 보증보험. 사기를 당할 확률도 높고요. 네. 근데 인터넷으로 거래되거나 중개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부동산은 많은 돈을 주고 임대하거나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꼭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을 끌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내놓거나 또는 그림을 전혀 다른 걸 내놔서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모바일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웹을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그것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사실은 피해를 보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반인 가장 좋은 거는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웹이나 또는 인터넷상으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 꼭 가서 물건을 보고 봐야 네, 되고요. 현장 확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거래가 되거나 계약이 된다면 꼭 소유자를 만나야 됩니다. 네. 대리인도 안 됩니다. 꼭 소유자를 만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네. 또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따지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그래서 자격증. 중개사를 보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모바일 중개업체가 늘어나면서 일반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또 일을 뺏기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름을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승배 변호사라고 변호사가 중개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을 좀 침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게 되면 규정상 법률상 하여간 중개업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업도 할 수 있고 회계업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개업은 중개업 등록 허가를 받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개협회에서 이제 이 공승배 변호사랑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배심원 재판했기 때문에 공승배 변호사가 이겼고요. 2심에 이제 정식 재판에 들어가서는 결국에 이제 중개협회가 이겼죠. 아, 네. 그래서 항고하지 않고 이제 종결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변호사가 중개업하는 건 위법하다. 다시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건을 중개하고 한 번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두 번부터는 이제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자 아니면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부의 중개 행위가 불법 탈법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 질서가 어지러워서 외부에서 볼 때는 중개사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을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활동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누구나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엄청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서울 아파트값 너무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엔 또 상승세가 좀 멈추고 하락, 전세
가격도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들리는데? 시장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줄곧 올랐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피부로 느끼는 거는 2배 정도 오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지역도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 지역도 있고 용산이나 여의도처럼. 네. 근데 정부가 이제 계속 규제 정책을 내놨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나온 6.19 대책이 규제 정책이었는데요. 그 뒤에 10번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총 11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3번 정도는 공급 정책이 같이 있고요. 나머지 규제 정책인데 가장 강력한 대책이 바로 이제 지난 9월 13일 나왔던 네. 9.13 대책입니다. 이 9.13 대책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이거는 먼저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화시켜놨는데 네.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네. 간접적 영향입니다. 내년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출 규제였습니다. 네. 지금 9.13 대책에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또 특별한 경우 전출을 가거나 또는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한 대출 자체가 전체 안 됩니다. 네. 그 10월 30일 이후부터는 또 DSI라고 총체적 부채 상환 능력 네. 비율 제도를 또 적용하고 있어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특히 주택으로 대출을 받는 거는 규제 지역에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고 사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네. 거래가 어려워졌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장에도 타격이 좀 크죠. 있겠네요. 거래가 네.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분명하게 꺾였어요, 이제. 네. 네. 부동산. 네, 꺾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일반 서민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거죠. 네,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그래도 네. 이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네. 적정 수준으로 돼서 네. 일반인들도 좀 요즘에 일부러 집을 사야 돼? 아유 그냥 포기해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요. 네.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요? 아. 언제 사야 되나요? 네.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중개업자 가지고 학자인데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답을 해주시나요? 저는 그러죠.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의식주의 하나이지 네. 투기의 대상이나 또는 재산 증식의 대상은 아니다. 그건 모범 답안이고요. 네, 그래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네. 그냥 가지고 있어라. 아. 네, 그리고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 등록해라. 정부가 좀 유도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집값이 하락세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골이 깊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대출을 끊어버리면, 대출을 막아버리면 상당 기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올라갈 때는요, 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아, 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뒤를 돌아봅니다. 네, 그래서 좀 주춤하는 거군요. 네, 10억짜리가 20억 된 다음에 네. 15억에 팔려면 안 팔아요. 네. 이거 20억 생각해. 네. 그래서 10억 내려와도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네.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고. 네. 작년 올해 부동산 시장이 바로 급하게 올라갔죠. 네.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도 좀 잘 알게 돼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지역 전문가가 됩니다. 네, 지역 그렇군요. 전문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진 교수와 함께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우물정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 공인중개사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노후 대비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또 관심도 많고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중에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선 1971번 청취자분 공인중개사 독학으로 준비하다가 시험 접수 마지막 날 접수하려고 했더니 지역별 안배된 자리가 다 차서 접수를 못했네요. 앞으로 수요 대비를 위해서 응시 인원 자리를 여유 있게 확보했으면 합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네.
이게 지역별로 이제 뭐 쿼터제는 아닌데 네. 인원을 안배해서 시험 볼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더 많이 몰리면 그 지역에서 뭐 다른 지역을 가서 시험 봐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상보다 많이 온 거죠. 그 지역이라면은 뭐 서울 뭐 이렇게 서울 지역수도 뭐 강남, 강동 이렇게 그마다 시험 보게 돼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보거든요. 네. 중학교에서 보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다른 쪽으로 가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리 일단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네. 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토요일 날. 마지막 토요일에 시험이니까 네. 한 달 전쯤부터 해요? 아니요. 시험 접수 기간이 좀 2달 전부터 하니까 그래요? 미리 일찍 접수해 놓고 공부하는 게 낫죠. 네. 이왕이면 이제 미리미리 접수해 놓으면 마지막에 마음도 하는 사람들은 편하시겠다. 왕후의 준비부터 공부가 들려 있는 거지. 이게. 그렇죠. 네. 그렇군요. 미리미리 아무튼 준비하시는 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저희가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요. 사실 이제 상승세가 조금 멈추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부동산 대책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반면에 그러면 하락세는 계속 지속될까요? 좀 늦더라도 네.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그 정책이 일단 강남 잡기로 출발했거든요. 네. 강남 지역의 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015년도에 그게 오르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연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탁지에 대한 분양 가상화제를 폐지했어요. 네. 이게 재건축 시장에서 재건축 사업을 네 맘대로 분양해 이래 돼버린 거죠. 사업도 마음대로 하고 이익도 뭐 네 맘대로 가져와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규제한 게 바로 금년도 2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서울을 비롯한 재건축 시장을 잡은 건 분명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일반 부동산 시장에 재고주택 시장의 그 상승률을 막은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9.13 대책에서 대출 규제한 겁니다. 네. 이 대출 규제가 너무 길어지면 또 문제는 돼요. 사실은 네. 시장이 전부 이제 침체되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당분간 하여간 주택 가격을 올라가는 데는 꺾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행해서 정부가 이제 공급 정책도 내놨거든요, 지금. 네. 공급도 늘리면서 이제 그 재고주택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대출을 규제하거나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위축돼서 중개사들 어려워지겠죠. 네. 가격도 하락할 것이고요. 하반기쯤 가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또 나옵니다. 12월에. 아마도 내년 부동산 시장은 변화기가 아니겠나. 혼조 상태를 이루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하락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떨어지진 않고요. 서서히 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집값 얘기를 하다 보면 담합이라는 얘기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해요. 네. 뭐 집주인과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이에 이렇게 뭐 담합 같은 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가격을 뭐 정해놓고 안 팔고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실제로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뭐 옆 단지의 아파트가 우리 단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상승 국면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돼도 시간이 지나면 낮은 가격이 됩니다. 근데 우리 단지는 거래가 안 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그냥 있으면 이게 갭매우기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쫓아가는 식으로 이제 단합해서 올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 신고도 뭐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내놨는데 지난 17일 날 발의된 내용을 보면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대상물의 시세를 조작하거나 또는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거죠. 그런 경우를 또 방조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인중개사한테 뭐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뭐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강화가 된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가격 단합이라는 게 분명히 표시가 되면 알게 되면 역시 또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를 방해했다는.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도 처벌하고 중개사도 처벌, 양벌 규정으로 다 처벌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 역시 이제 뭐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라는 거죠. 10월 17일 날 발의했으니까 이제 한 보름 넘었죠. 이제 한 20일 됐습니다. 아직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이와 이제 관련해서 중개 수수료라는 것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른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시의 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그리고 0.4에서 0.9% 중에 0.4%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받습니다. 네. 240만 원 되겠죠? 네. 그리고 뭐 한 6억 정도, 7억 정도 되는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또 요율이 0.5% 정도 됩니다. 아, 이제 좀 올라가죠. 네, 올라가서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양쪽에 받습니다. 한 700만 원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건, 두 건 거래돼 갖고는 영업이 안 됩니다. 네. 임대료 내야죠. 관리 내야죠. 네. 그래서 사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임대료가 비싼 만큼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수수료도 요율도 높고 수수료도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군요. 중개 수수료의 범위가 이제 0.4%에서 0.9%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가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넓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마다 다른데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가격마다 다른데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 저가의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 또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누진과대처럼. 네. 예. 그래서 뭐 2억, 3억, 4억짜리는 낮게 책정하고 또 5억, 6억, 7억짜리는 좀 높게 책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거를 단일 그 세율로 정하듯이 이렇게 단일 퍼센트로 정하는 거는 뭐 공론화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뭐 골고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지금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뭐 그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준비할 부분도 많고 공부할 과목도 좀 많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시험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개업을 쉽게 못합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아, 개업을 쉽게 못한다고요? 네, 네. 자격증이 있어도? 네, 그러면 그 책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 시험 공부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무 경험 학문입니다, 부동산은. 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이나 또는 뭐 법률적인 문제도 두루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학교에 가서 체계적으로 부동산학을 배우거나 그러고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실무 경험을 좀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론과 실무 실무가 경험이라는 거는 일반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업계에 근무하는 거죠. 중개뿐이 네. 아니다. 여러 군데에서. 아.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산관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중개업에 들어와야지 단순하게 자격증만 가지고 따서 중개업에 들어오면 되게 실패를 하거나 네. 또는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다고 맞는 건 아니란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요것만은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꼭 유념을 해야 한다.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돈을 번다고 해서 뛰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중개업에 뛰어들어야지 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는 뭐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미리 준비해야지 가능합니다. 네. 시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뭐 한 1년 그 공부해서 합격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좀 이렇게 그 시간을 두고 네. 1차를 보고 난 다음에 1년 쉬었다가 2차를 봐야지 1, 2차를 동시에 보는 경우는 합격률이 거의 10%도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까 초반에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렵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네, 시험은 시험입니다. 네, 네. 시험이 시험이니까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네. 게 또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네. 지나가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합격성이 너무 많아서요. 네. 합격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미리미리 또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와 관련한 이야기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한 순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끝곡은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